문재인은 사과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 내용은 정말 엉망진창이고 오히려 국민을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사과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왜 엉터리 사과인지 있을 수 없는 사과인지를 여러분이 이 영상을 꼭 좀 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문자가 하나 왔는데 이런 재미난 게 왔더라고요. 기쁘다 판결 나왔네 해놓고 청와대는 고요한 밤, 윤석열은 거룩한 밤, 추미애는 어둠에 묻힌 밤, 우리 모두 앉아서 감사기도 드리는 밤, 이게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배꼽 빠지게 혼자서 웃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자, 문재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알맹이 빠진 그야말로 국민을 오히려 분노하게 하는 그런 사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문재인이 사과를 하면서 문재인으로 하여금 사과를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여기 책임론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으로부터 사과를 하게 만든 사람은 추미애입니다. 누가 봐도 추미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민주당은 문재인이 사과를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검찰개혁을 특별하게 검찰개혁 특위를 만들고 확대 개편하고 공수처를 빨리 만들고 또 법관 탄핵까지도 거론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추미애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당장 코앞에 걸려 있는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는 거죠. 기름장은 민주당 이낙연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끼 옳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다. 이거 대개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당의 당 대표가 대개문들 하는 이야기를 받아 적어가지고 그대로 읊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인식이라면 민주당은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사실상 탄핵을 받은 겁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선고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그 법원 선고가 문재인이 탄핵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의 레임덕 곧 시작될 것입니다. 레임덕 이미 시작됐다시피 한데 그래도 아직 충성분자가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레임덕이 시작 좀 늘어지는 거 아니냐 했더니 지지율 빠지는 거 보고는 지금쯤 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파손될 때 난파선에서 제일 먼저 탈출하는 그 조그마한 짐승처럼 전부 다 탈출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판에서 끝까지 이제 자기 존재를 과시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어준,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돼서 법적 쿠데타를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 사람들 김어준이가 이럴수록 저쪽 지지율은 빠집니다. 그래서 김어준을 불러다가 커다란 감사장을 하나 줄까? 저거 나름대로 좌표를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작 심각해야 되는 사람은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가 법원 판결을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잘난 페이스북 맨날 하다시피 하더니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미애 페이스북을 계속 체크하는데 아직 글이 안 올라옵니다. 추미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적시항고라는 것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할까 말까 해봤자 망신만 당할 테니까 안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왠 줄 아시죠? 이번 판결에서 적시항고 해봤자 고등법원에 가봤자 똑같은 결론이 나오면 두 번 얻어터지는 거다. 한 번 맞고 말아야 될 텐데 또 얻어터지면 이건 이제 빈사상대로 가는 거죠. 막 정신 없습니다. 이제 막 한참 시기 맞았는데 그러다 막 맞은편으로 또 시기 맞아 보면 이제 정신 나쁩니다. 그래서 과연 적시항고 할까 하면은 적시항고 빨리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정면으로 한 대 더 때려버리게. 그런데 지금 걸려 있는 거는 검찰 인사입니다. 1월 20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제의 그 판결이 나오고 추미애가 지금 오늘이라도 또는 28일 월요일이라도 기왕에 사표 냈으니까 추미애의 몸부림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몸부림. 임종석과 문재인을
구하기 위한, 구출하기 위한, 그리고 4.15 총선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한 그런 작업이, 그런 몸부림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메이펑크님, 22F님, 고건호님, 김진태 의원님, 대통령 가자님, 강민호님 감사합니다. 이도호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추미애가 공소장을 덮어버렸는데, 비공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이 잘한 일이다, 잘못한 일이다. 부정평가에서 매우 잘못함이 44.7%, 잘못한 편이다가 10.6%, 데일리안에 생긴 겁니다. 55.3%가 부정평가고, 질문 요지는 상당히 리저너블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부정평가가 55.3%입니다. 잘한 편이 17.4%, 매우 잘한 편도 17.5%, 요 두 개가 합쳐서 34.9%, 대깨문들이 약 34.5% 정도가 34.9%, 35% 정도의 대깨문, 문바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입니다. 특히 지금 어느 정도 정치 성향이랄까, 자기 자신을 당신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또는 당신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를 물었을 때 정치 성향 자체가 여기가 보수입니다. 빨간 게 19.9%, 약 20%고, 여기가 중도 진보입니다. 파란색. 요게 24.8%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수 성향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분석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 선거 지평에서 볼 때, 선거 분석을 할 때 당신의 성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 우리가 볼 때 사실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쪽 표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누구를 찍겠습니까? 이거는 샤이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부끄러워하는 듯한 현상. 그래서 샤이 현상을 물어보기 전에 당신의 성향이 어떠하십니까? 그 트렌드만 보란다 그랬죠. 추세선만 보면은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수 성향이라, 자기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 이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가 뭡니까? 헌법에 대한 수호, 그리고 반공의식, 그리고 도덕적 우위, 이런 겁니다. 보수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죠. 이를테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볼 때, 기생충에 보면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죠. 아들과 딸이 조국이 하는 것처럼, 조국과 정경심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한치도 안 틀리게 서울대 총장 직인 위조해가 싹 포토샵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장면이 다 나옵니다. 그럴 때 보수적인 아버지라면 그런 짓을 했어야 쓰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정상적인 방법을 택해라, 이랬겠죠. 그것이 보수 성향이에요. 보수 성향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수라고 나타낼 수 있도록 사회가 그것을 리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왔습니다. 잠깐만요.